지금 코로나가 급속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인데, 애기들 서울 초, 중, 고등학생 87% 등교한다. 전면 등교 일주일. 불안하다 이거죠. 자, 이게 지금 왜 그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지난 25일 교육부 주재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소아청소년 의학 전문가니까 의사들이죠. 얘기는 소아청소년 집단이 접종률이 낮고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애들이 걸리면 애들은 무증상 감염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무증상 감염이 아니라 실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이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는 것인데, 무슨 시기를 놓치는 것이냐? 뭐 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얘기죠. 날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에 지금 유럽과 다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뉴 변이 새로 나온 거,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나왔다고 합니까? 이것이 에이즈 환자 몸 안에서 아마 이렇게 좀 변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홍콩의 사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홍콩 당국의 얘기에 의하면 남아공에서 입국한 유변이 감염자와 호텔을 갇힌 층에 머물렀던 캐나다 출신의 2차 감염자 사이에 직접 접촉이 없었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공기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이죠. 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또 골 때리는 뉴스입니다. 코로나 봉쇄만이 유일한 브레이크다. 유럽이 비상체제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유럽 사람들이야 접종률이 낮죠. 많이 안 맞고 싶어 하니까. 이런데 이게 지금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할러데이인 연휴를 맞고 있는 미국도 재확산 경고되고 있고, 네. 봉쇄하면 또 베트남인데,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네. 마스크를 잘 쓰고요. 좀 이렇게 덜 다녀야 되죠, 덜 다녀야 되는데, 이게 참나. 여기 보시면 무서운 얘기가, 정부 대응에 실패할 때는 유일한 비상 브레이크는 비참한 봉쇄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감염세가 미국에서 몇 주 뒤에 그대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즉 유럽에서 이렇게 막 뜨면은 그 다음에 미국에 바로 뜨고, 몇 주 사이로 시차를 두고,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미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방역 사람들이 긴장이 풀린 거죠. 긴장이 풀리고 또 겨울철을 맞으니까 실내 활동에 이제 실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전염시키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난리예요. 네. 참, 다음 동아일보 뉴스군요. 60세 이상은 부스터샷은 질병청서 예약하고, 네. 부스터샷. 참. 2번 맞기도 힘들었는데 3번. 베트남은 이거 부스터샷을 갖다가 하기가 지금 2차도 다 맞았는데 다들 하지. 네. 힘들어. 네. 동아일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방역 완화가 후퇴는 어렵다. 네, 미접종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 검토한다. 지금 병상이 없잖아요, 병상이 없죠, 병상 마련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겨우 지금 안 하다가, 인제야 지금 난리를 치니, 이것도 참 힘드네. 지금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이 84.5% 육박하니까 거의 100%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환자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병상이 바뀔 때마다 손이 바뀔 때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무슨 처치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도 있고 그죠? 의료진도 지치고 뭐 거의 맥시멈이다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감염 확산의 극약 처방을 언급한다는데 극약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방역 강화를 하라는 얘기인데 참. 정부 관계자는 네. 하여간에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수도권 완충 병상도 이미 82% 가동 중에 있다. 네. 이 같은 속도라면 무슨 속도냐? 중환자가 증가하는 속도, 조만간 장기 이식 등 다른 중환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 완충 병상이란 게 뭐냐면은 중증 환자 병상입니다. 네. 버퍼링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것 확보도 어렵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방역을 해도 그 효과는 2 내지 4주 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여간 의료 현장에서는 강력한 조치 없이는 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붕괴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네.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방역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를 허용했는데 식당 카페 모임을요 2명으로 줄인 다음에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루 엄중식 가천기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경고입니다. 경고는 뭐냐?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봉쇄를 해도 한 달 안에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서운 경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누 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진자 20배 급증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의 90%가 누 변이라는 것이에요. 남아프리카 왜 그럴까요? 이상해. 이상해요. 이상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자, 벨기에 감염병 학자에 따르면 감염자는 최근 이집트를 여행한 뒤 지난 11일 날에 귀국했다. 네. 이러니까 세계 각국은 외국에서 입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은 26일 정오부터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참, 이러니까 여행사 항공주가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죠. 유가도 떨어지고. 이게 얼마나 무섭다고. 이게 누 바이러스 변이 얼마나 무서운가. 참, 이름도 이상해요. 누라고. 델타도 이상한데 누도 더 이상해. 돌연변이가 엄청 2배다. 델타보다 6배 이상 감염력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는 백신이다. 이게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변이가 더 증가한 거기 때문에. 네.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데 김우주 교수에 의하면 델타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방역 당국은 주요 변이가 아니고 아직 미미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지금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 최재욱 교수에 의하면 선제적으로
누 변이가 발생한 국가에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에 누 변이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위협 경구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미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위협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교수에 의하면 WHO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변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한 달간 유럽연합의 사망자 비율이 100만 명당 3.8명으로 미국의 사망자를 넘어섰다. 독일의 누적 사망자가 10만을 넘겼고 영국은 누적 확진자 수 1000만 명을 기록했다. 큰일 났네.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자영업자 손실 보상 싸고 진통이다. 네.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가 모르겠네. 최재욱 고려대 교수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락다운, 봉쇄령에 준하는 대책이 아니면 확산세를 잡기 힘들 것이다. 봉쇄하라는 거죠. 이거 한국경제입니다. 이선아 기자. 하루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더니 지금 4천 명대 확진의 의료 체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도 안 되는데 1만 명에 반도 안 되는 4천 명 갖고 위중증이 600명대로 연일 최다다. 수도권에서 병상 대기자만 1300명대이다. 이야, 이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응급실 실려가면은 이거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구만. 네. 위중증 환자의 80%가 몰린 수도권에서는 이미 병상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날 기준, 어제 기준이죠.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1310명에 달했습니다. 입원하지 못해 사망한다. 아이고.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으로 인해 암, 이식, 심장, 뇌 수술 등이 지연되고 응급 중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현 상황은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 수준이다. 큰일 났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걸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네,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네, 똑같은 얘기 한국경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또 백신 뚫는 뉴 변이 공포 세계 증시 덮친다는 얘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와 공식 첫 만남. 김병준이 선대위 전면 등장했다. 네, 정치는 전 잘 몰라요. 국민일보, 한마당, 노역일까 식지 않는 정열일까. 원래는 이제 노인네들이 열심히 끝까지 일하면은 좋죠. 예, 좋은데 이걸 갖다가 젊은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시면 좋은데 앞장서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정권 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김종인 정권 요구에 윤 100% 수용 거부. 초보 후보라도 결국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을 서는 게 맞죠. 네,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 돼도 대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상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네. 네, 똑같은 얘기 나오고. 계속 윤석열이 얘기군요. 또 김종인 얘기 자꾸 나오고. 와, 이 노인네는 힘도 좋아. 네, 힘도 좋아. 말도 짧아요. 이 양반은 김종인, 나는 더는 할 말 없다니까? 말이 짧아. 말이 짧아. 말이 짧은 분이십니다. 선대위 지체로 국민들 피로감만 20대 야당 대변인이 계속 쓴소리를 한다. 이런 보수적인 조직에서 계속 쓴소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잘리겠죠? 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젊으니까 또 참지 못하고 얘기하지. 근데 또 계속 얘기하면 또 잘려.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참. 뭐가 문제인지 돌고 도는 문제입니다. 네. 가는 사람을 안 잡았다고 그러네요. 김종인 안 잡은 윤석열. 가는 사람은 안 잡나 봐요. 네. 이건 윤창호법 뭔지 모르겠고요. 수감 중인 음주운전자가 위헌 결정 나자 즉시 보석 신청을 했다. 그렇지. 그럼 위헌 결정 나면은 깜빵에 있다가도 보석 신청하면 풀려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공수처 수사력 공정성 모든 낙제점이라는 서울경제의 보도입니다. 네. 대장동, 소장동, 네. 원래 저기 건설 프로젝트 쪽은 많이 전에 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거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거 한국에도 많이 있고, 베트남에도 많이 있고 있는데, 이제 정도껏 해먹어야지, 한 소장동 정도를 해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대장동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네, 하여간에 뭐. 네, 아이고, 한국일보 공수처 검찰 반발 속 대검 압수수색이다. 네, 참. 바쁘네, 서로 바빠. 대출 규제 서울경제, 대출 규제 종부세 여파로 서울 아파트는 2주째 팔자. 네. 팔자. 벌써 나갈 분도 팔 분은 벌써 다 팔았죠? 제가 알기로. 벌써 현찰 다 챙기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2% 정밀 타격론. 네. 보유세 매년 20 내지 5% 넣는 것은 이상하다. 서민 비명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하면 지난 23일 종부세 고지세를 받는 분은 상위 1.8%다.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인데 왜 자꾸 난리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가 종부세 태풍 무섭지만 내년까진 버틴다. 세금을 열심히 내면서 버티겠다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분이 있어야지 또 우리 나라가 돌아가고 그런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한월닥터입니다.